이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남긴 글을 보면 키는 180에 가까운 장신의 붉은 머리칼, 푸른 눈동자, 오늘날의 서구권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미 그때부터 다문화에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또한 단일 민족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 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녹아들어 왔습니다. 고려 말의 연지곤지, 소주, 그리고 조선 당시 감자라고 불렸던 고구마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한반도 영역에 속한다 뿐이지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발해가 무너지고 나서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왔을 때 말갈인도 함께 넘어옵니다. 말갈인은 대부분 정착민인 고려인들과 달리 유목민이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라 농사를 못 짓겠다고 뛰쳐나오고 이들이 먹는 풀떼기 못 먹겠다고 뛰쳐나오는 등 이주민과 토착 세력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현재 외국인과 우리 서로 간의 갈등처럼요. 이렇듯 이미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온 상태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문화 사회라고 공식적으로 부른 지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른 것을 배척하게 한다면 그 다른 것들과의 갈등은 끝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지적할 만한 문제는 없나요? 네,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제노포비아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는 단순히 타민족에 대한 혐오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제노포비아에 쉽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사회적 하층민들의 경우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없는 자신들의 이득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노포비아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인이 있으나 없으나 이득은 상류층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상류층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민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화면의 사례처럼요. 당연히 이들 문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여 제노포비아의 상승을 유도합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돼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 여러 문제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역시 브렉시트와 같은 고립주의, 왜곡된 민주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 국내 노동력의 수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아서 이주민이나 다문화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인구만으로는 우리나라를 부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까요?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민족들이 다문화 가정과 같은 군락을 형성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들의 내는 목소리 또한 커지겠지요. 현재와 같이 갑의 위치에 서서 을로서 그들을 억압과 차별로 대한다면 불만은 여전할 것이고 갈등 또한 쌓여갈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들의 범행 동기는 놀랍게도 1위가 보복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눌려왔던 분노나 두고 보자 했던 마음들이 보복으로 이어진 것이겠지요. 지금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계통의 인종들이 기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등 엄연한 다민족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혼혈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듯 다문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성을 띤 사람들 또한 차별 없이 존중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먼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최초로 화교 출신의 장관이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또한 아버지는 케냐, 어머니는 미국인인 다문화 가정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여러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출신, 문화, 지위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캐나다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양한 출신, 문화, 지위의 사람들이 존중받는 날이 곧 오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재의 경계에서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를 구별짓는 금의 경계에서 우리는 아직 다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포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문화 주의에서 발생한 충돌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다문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막으려 하기보다는 사회의 다양성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들도 분명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중한 구성원이 될 것이고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장점으로 하여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낙인 찍어 욕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앞으로 지낼 곳에서 그들도 정착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칙을, 법률을 따라서 귀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금의 경계를 넘어서 따뜻한 관심을 건네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네,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입국 심사 강화, 확실한 처벌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존중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문화 문화가 새롭게 정착하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천의 세계화와 다문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이때쯤 행복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새로운 도시, 세종신도시가 출범하였는데요.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신도시 미래계획 발표회, 밝은 미래 세종신도시가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세종신도시를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을 전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서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 나와 있는 천서영 기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밝은 미래 세종신도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세종시 정책기획관 허준서 씨가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럼 직접 강연 현장으로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준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을 열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세종신도시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20세기 워싱턴 DC가 모두 자유를 꿈꿀 수 있는 도시였다면 21세기 세종신도시는 바로 우리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세종신도시입니다. 세종신도시는 수도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력 강화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에 공식 출원된 신도시입니다. 전국 17번째 강력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강력자치단체입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이자 신도시로서 현재 진행형의 도시이고 녹지 비율이 높은 신도시입니다. 즉 행정도시인 세종신도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종신도시 현황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신도시는 다양한 정부 청사들이 이전해 오면서 실질적 행정수단을 기반을 마련한 도시입니다. 이전되어 온 정부 총사로는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등 중앙 정부 청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앙 정부 청사들은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유기 현상을 본딴 긴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로써 세종신도시는 행재정적 기반을 확증된 정부 청사사건이 확립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부 청사들이 이전에 오면서 정부 청사들 지원도 세종신도시로 이전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신도시 공무원들을 위한 수도권에 연결되어 있는 공무원 통근버스와
세종 도시민을 위하여 도심과 외곽 주요 간선 도로에 버스 전용 차량을 설치하였고, 또한 급행버스 시스템 도심과 외곽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세종 도시민의 생활 편의 시설을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시설, 문화여가 시스템,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백화점 학교 상권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신도시민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스마트 교육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초 중교를 포함한 27개교회 후에 31개교 학교에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시설도 운영할 것이고, 이로써 백화점 학교 상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농촌을 통합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 보시다시피 청춘 조천 본격을 시행하였고, 세종역 롤골푸드 운동 추진, 미래 농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구축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세종신도시는 이런 복지와 서비스 환경에 갖춘 미래지향형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기자분. 그런데 기획관님, 세종 신도시가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구축과 함께 세종 신도시민의 편의를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종 신도시를 설계할 때 차 없는 도시로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의 수를 줄여 불법 주정차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도로에 차가 많고 주차할 공간이 줄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해결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름다움과 같은 신도시 공영 주차장을 성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이었던 차 없는 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와 시민 자전거 보험을 실행할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30km도 추가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285대, 대여소 19개를 확대하여 시민들은 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차장으로 우상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주차장 단속 장비 27개, 35개를 확충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물 관리 효율성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기자분. 기획관님, 다양한 정부 청사의 이동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아직 대중교통이 잘 개선되어 있지 않아 신도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자전거 중심 도로 도시 기반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노선별 맞춤형 교통 체계를 도입하고 2층 버스와 같은 시행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편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앱 택시를 운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 택시를 운영하여 현재 3개면 7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을 확대하여 7개면 19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홀택시도 개선될 것이며 아마 신도시에 대한 대중교통 불편함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도 될까요? 네. 일단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젊은 세대 시민층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젊은 세대 시민층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직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으로서는 여성과 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청소년 성장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모에게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출산 장려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고 교육 공동